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투신한 경우 정신병 이력은 없으나 유서가 없고 감정이와 달리 주치의는 심신상실로 진단하였고 순직 처리되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22나 330261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1년 4월 28일 06시 55분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보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재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쟁점. 망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다 제3, 4호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9년 3월부터 구미 M초등학교에서 6명의 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유반을 맡아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학기 망인이 맡은 유반에 2명의 중증 장애 학생이 입학하였는데, 그중 R 학생의 경우 정신지체 2급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며 공격성과 폭력성을 띠었으며 의사표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교실 밖으로 나가는 등 매우 산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증 장애 학생 S의 경우에도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는 등 그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및 등교 수업이 병행되던 중 2021년 1학기부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등교하여 수업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졌고,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도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가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과중되었습니다. 망인은 RS 학생들을 돌보며 교육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2021년 4월 2일 교장실에서 그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1, 2교시에는 R 학생을 특수실무사가 복도 등 교실 밖에서 따로 관리하고, 망인은 X 학생을 포함한 나머지
학생들을 교실에서 관리하며 3, 4교시에는 RS 2명의 학생들만 망인과 특수실무사가 함께 돌보는 방식으로 유반의 시간표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망인이 느끼는 어려움이 크게 경감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제6내 외전, 신경마비, 복시, 퇴행성 근시 등의 진단을 받고 2017년 8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망인은 난청 등으로 청각에 이상이 있어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근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망인과 함께 근무한 특수실무사 T와 다른 특수반 교사 V는 모두 망인이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등 소통에 무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망인의 신체적 상황은 장애 학생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2011년 1학기부터 등교 수업 원칙에 교부 지침이 내려지고 새로 입학한 RS 2명의 중증 장애 학생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등 보다 과중된 근무 상황과 겹치면서 더욱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아래와 같이 사망 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족들과 동료 교사 등에게 자신이 업무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관한 표현을 하였고 우울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2021년 1학기 개학 전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특수학급의 업무 환경이 변화하는 데 대한 답답함과 걱정을 토로하였고 같은 학교에서 다른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동료교사 V와도 과중된 업무 환경에 대한 답답한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 A는 2021년 5월 10일 작성한 진술서에 신입생 R이 대소변을 못 가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며 주의가 매우 산만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심각한 상태여서 30여 년 교직 생활 중 이런 학생은 처음이라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학기가 시작되고 RS 학생을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힘들어 했다. 스트레스로 명예퇴직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경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의 자영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특수실무사 W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 원고 A와의 전화통화에서 망인이 2021년 1학기 특수학급을 맡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볼 때 망인이 맨날 고민을 너무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선생님이 환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W는 2011년 5월 7일 작성한 진술서에 망인이 아래 작성 및 수업이 안 되어 교사로서 자괴감이 들고 최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W는 2021년 6월 14일 망인의 공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예전에 우울이 있었는데 요즘 다시 오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였고 R 학생에게 해줄 게 없고 힘들다 라는 말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으로는 거의 하루 종일 주관적인 우울한 기분, 에너지의 감소, 체중의 변화, 수면의 변화,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체, 피로감 또는
활력 상실, 무가치감, 집중력의 저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이 있고 그중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주요 영역의 기능 저하를 일으킬 때 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울장애의 발병 원인은 심리, 사회적 요인, 내분비 이상, 유전적 요인, 개인의 성격 또는 기술적 요인,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등이 있고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발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21년 1학기 특수학급을 2달 정도 담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가족과 동료 교사에게 답답함, 초조함 등의 감정을 표현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표현도 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우울감을 느낀다는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망인에게 우울장애를 진단하는 주요 증상들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우울감, 정신운동 초조, 에너지 감소, 피로감 또는 활력 상실, 무가치감 등의 증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살 동기가 분명하거나 자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망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신변정리 등 미리 자살에 대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자살 방법도 상대적으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신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월요일 이른 오전 출근을 준비하던 중 거주지에서 남편과 아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살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르렀고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가족이나 주변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고려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은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제3조에서 그 밖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었고 그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순직 유족급여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이가 X에 의뢰한 법의학 자문 회신 결과나 이 법원의 Y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 초탁 결과 모두 유족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기록들에서 망인이 인식능력, 행위선택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담당하던 특수학급 관련하여 업무 환경이 이전과 비교해 훨씬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가족들과 동료 교사들이 작성한 진술서, 형사조사 또는 망인의 공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전화통화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망인이 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장애를 진단하는 주요 증상들에 해당하는 감정을 표현하였고 직접적으로 우울감에 대한 표현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나 최소한
우울 증상이 상당 수준 이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우울 증상을 치료받지 않은 채로 지내던 중 우울 증상의 영향으로 통상적인 자기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충동적인 자살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